자, 오늘은 후디니의 이제 백스라는 그 외부 언어를 좀 배워볼 거고요. 자, 후디니에 이제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후디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들어는 보셨을 건데, 자, 백스라는 이제 후디니에서 쓰이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자, 뭐의 약자냐 그러면 벡터 익스프레션의 약자예요. 참 좀 뭐 성의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벡터 익스프레션의 약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가 뭔지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수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수학에서 이제 벡터 그러면은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수학에서 벡터 그러면 화살표를 말해요. 화살표.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방향과 크기예요. 방향 플러스 크기. 이거를 벡터라 그래요. 방향 플러스 크기. 그래서 수학에서는 용어도 항상 벡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과를 나와서 문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우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벡터를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중학교 수학 시간에 좌표 이런 걸 처음 배우면은 이렇게 해서 이 점의 위치는 2,1입니다.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2,1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점 A 이렇게 하면은 A는 2,1이고 점 A 그러면 요 위치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A가 아니라 A 벡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위치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여기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화살표는요, 더 이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랑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벡터도 2,1이에요. 2,1 벡터로. 그러니까 이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0에서 이 위치를 향하는 화살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벡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크기를 갖는 이 방향의 이 벡터는 항상 2,1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말하면 포지션이다. 이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개념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뭐 후디니, 마야가 됐건 뭐 이런 VFX에서 벡터 그러면 저런 수학적인 의미로 딱 벡터를 말을 하지 않고요. 저렇게 2개 이상의 요소로 되어 있는 거를 보통 통틀어서 벡터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은 벡터입니까?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벡터는 아니에요. 포지션은. 그냥 3개의 XYZ로 갖는 그냥 3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 거지 벡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후디니가 사실은 상관을 안 하지만 아예 구별을 안 하고 있진 않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유심하게 보시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벡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제 숙제하다 보니까 선생님 예제 파일에는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러고 누가 물어본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조금 차이예요. 근데 후디니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뭘로 만들든지 똑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지 않지만 상관이 보통은 없어요. 특히 알고 있는 것들, 포지션, 컬러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포지션은 컬러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는 플롯의 사이즈 3개고 여기 보면 guess from name 돼 있는데 여기에 포지션. 이렇게 주면 이게 정확한 포지션의 데이터 양식이에요. 컬러는 여기에 컬러.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벨로시티, 그러니까 속도 이런 거는 정확하게 속도,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이 사실은 이렇게 벡터예요. 이렇게. 그런데 후디니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구별은 하고 있지만 그게 달랐다고 막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다 통틀어서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백스에서 말하는 벡터 익스프레션의 그 벡터도 사실은 벨로시티만 계산할 겁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통틀어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계산하는 뭐 이런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제 벡터라는 의미는 이제 나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든이나 많은 툴들이 그럼 XY를 갖는 거, XYZ를 갖는 거, 혹은 A, B, C, D 4개를 갖는 거, 5개를 갖는 거, 수학에선 전부 벡터지만 보통 벡터 그러면은 3개를 VFX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스에선 X, Y, Z 이렇게 3개를 나타내는 걸 보통 벡터라 그러고요. 그리고 2개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200, 2벡터, 뭐 벡터 2, 4개는 4벡터, 뭐 벡터 4 이렇게 좀 구별을 해줘요. 나머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벡터 그러면 요소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컬러, RGB도 그렇고 포지션, 벨로시티 대부분의 것들이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선 3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거죠. 자, 후디니의 벡스라는 이 언어는요, 사실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랜더맨 그 쉐이더 스크립트에서 RSL이라고 불리는 이제 랜더맨 스크립트 랭귀지라는 이제 그 양식에서 따온 거예요. 랜더맨에서 쓰고 있는 RSL이라는 그 언어는 지금은 없어졌죠, 아예. 예, 지금은 아예 립이 없어졌나? RSL 랜더맨 안 쓴 지 좀 돼갖고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RSL이라는 그 언어는 컬러나 이런 렌더링이니까요. 컬러, 알파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색상 RGB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 계산하기에 잘 돼 있는 언어였는데 후디니에서 이제 그거를 좀 차용해서 우리도 이거 써볼까 이러고 갖고 왔더니 RGB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포지션도 할 수 있겠네. XYZ니까 벨로시티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역들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후디니의 벡스라는 언어에 이제 모태가 된 건 RSL이에요. 사실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벡스는 후디니의 이곳저곳에서 쓰이고 있고요. 매터리얼에서는 컬러를 다루기 위해서 쓰이고요. 쌉에서는 어트리뷰트를 다루기 위해서 쓰이고 답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뭐 캅이라는 무슨 합성하는 데서도 쓸 수 있고요. 뭐 볼륨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이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스를 잠깐 소개를 했고요. 자, 저희가 이제 벡스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배우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좀 일화가 있어요, 사실. 후디니 한 11, 12 버전 이때쯤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벡스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쉐이더에서도 쓰고 이곳저곳에서 쓰이지만 당장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어트리뷰트를 다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뭐 이러고 우리 했던 것도 있죠.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제 쓰는데 자, 이 벡스가요. 원래는 이제 후디니 안의 언어인데 자, 아이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프트 이미지. 들어보신 엑시. 엑시에서 이제 아이스라는 파티클 이렇게 계산하는 노드 기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들어왔는데 얘가 뭘 지원했냐면요. 멀티코어를 지원을 했어요. 멀티코어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i7입니다. 그러면 코어 8개 그러면은 싱글 코어 쓰는 거에 8대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8만큼요. 제가 위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코어가 64개거든요. 그 말은 멀티코어를 지원하지 않으면 64배 느리다는 거예요. 지원하면 64배 빠르다는 거고요. 근데 얘가 멀티코어를 지원해서 아이스로 그 계산을 해놓은 거는 8배 빠른 거예요. 당시 8코어라고 그러면.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후디니에서 한 거보다 엑시에서 하면 8배가 빠른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8배가 빠른 거죠. 그 차이는요. 굉장히 커요. 8배는. 그래서 잠깐 우와 이러면서 반짝 떴는데 그리고 한 6개월쯤 있다 후디니에서 벡스도 멀티코어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멀티코어를 지원하게 된 거죠. 자, 이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빠른 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통 제일 빠르다 그러면 무슨 어셈블리나 이런 기계어를 제외하고는 C++이에요, 사실. C 언어가 제일 빨라요. 빠르다는 건 코딩이 빠르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작업된 어떤 연산이 컴퓨터에서 제일 빠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심지어는 C 언어로 뭔가를 개발을 하더라도 그냥 개발하는 것 자체도 일반 작업자가 하기엔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멀티코어, 멀티스레딩
멀티스레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코어를 여러 개를 쓰게 디자인을 작업해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거는. 그런데 이 백스라는 언어가 여기서 작업하면 무조건 지원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C++로 노드를 이럴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파이썬 후디니에서 만약 이제 제가 첫 수업 때 작업할 땐 거의 안 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파이썬도 멀티코어 지원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백스로 짤 수 있는 거를 다른 걸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백스 자체는 굉장히 쉽고요. 유저 친화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작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디니에서는 굳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백스만 좀 공부하면 엔간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백스가 갑자기 확 떴어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조금 추가되고요. 이제 랭글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백스를 쉽게 더 쉽게 이렇게 쓱싹쓱싹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후디니 사이드 이펙트 애들조차도 자기네들이 후디니 버전 업을 할 때조차도 노드를 직접 잘 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있는 노드 랭글로 그냥 짜요. 우리가 작업하듯이 노드들을 막 만들어서 그거 그냥 묶어서 버전업.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백스를 이렇게 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드별 기능을 이런 노드는 이럴 때 쓰고 이런 노드는 저럴 때 쓰고 이렇게 노드 하나하나를 공부해서 이렇게 잘 이렇다 그러면 요즘 컨셉은 그냥 내가 원리만 알면 그냥 직접 짜면 되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후디니에서도 컴파일이라고 이렇게 직접 막 안에서 작업한 노드를 짠 이런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은 최근은 아니고 그냥 얘예요.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 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벨럼이라는 최근에 나온 벨럼 솔버 막 파티클 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솔버예요. 안에 이렇게 노드가 많은데 와, 이 노드 좋은 거 나왔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 답에서 만들어고요. 이렇게 보여지네. 자, 답 네트워크, 벨럼 솔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노드로 짜서 만들어요. 얘네들도. 그리고 이 안에 이런 노드 여기 또 가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노드들이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부 노드들의 어디 있냐? 세부 노드들의 이렇게 코딩으로 직접 코드들을 짜서 이렇게 코드들을 직접 짜서 네. 이런 식으로 노드들을 그냥 만들어서 그냥 업데이트를 묶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저게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가 느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는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본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고 안에 열어보면 코드들 다 들어있고요.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수정도 하려면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디니의 깊이가 굉장히 더 깊어지고 영역이 넓어져서 이제 지금은 좀 이런 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백스 수업도 사실 옛날에는 후디니 작업자들의 좀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난이도 있는 뭐 이런 백스도 좀 할 줄 알면 더 많이 할 수 뭐 이런 느낌이면 지금은 거의 그냥 네, 기본 필수. 초보자들도 랭글 정도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점점 살살살살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백스 좀 소개를 조금 해봤고요. 자, 후디니 백스라는 이 언어는요,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좀 막 쳐야 될 것도 많고요.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해요. 세팅하는 것들이. 그래서 후디니는 이 백스라는 언어를 노드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우리는 밥이라고 부르고요. 백스 오퍼레이터의 약자예요. 사비 서피스 오퍼레이터의 약자듯이 백스 오퍼레이터의 약자고요. 우리가 노드를 막 짜면은 그 노드를 후디니에서는
코드로, 백스 코드로 바꿔서 실제로 실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깐 이제 간단하게 작업들을 조금 해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우리 그 첫 수업에 했던 그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뭐죠? 이렇게 그리드에 컬러 넣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백스 여기 공유 폴더에 가시면은 요 그때 했던 요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그림이 여기 들어 있을 거고요. 여기 먼저 복사해 나가신 거 써도 되고 뭐 요거 다시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셋업을 해볼 건데요. 자, 저도 이제 세이브 씬에 제 경로에 가서 백스 fx 8기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드 하나를 만들어서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이즈를 그림 크기에 맞춰서 어디 보자. 그림 크기가 아마 300에 216.8를 쓸 거고요. 가로 세로 길이도 비슷하게 217, 300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attribute from 맵을 달아서 맵을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자, attribute 밥이라는 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 승민님 괜찮아요? 시력 앞에서도 안 보이는데 맨 뒤로 가셨네. 자, attribute 밥이라는 노드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드에 이제 어트리뷰트 맵을 달았는데,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노드 형태들이 좀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연결 자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항목들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 마찬가지로 저 백스 노드, 밤 노드 안에 있는 저 항목들이 바로 어트리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트리뷰트. 그래서 우리가 쌉에서 기본 쓰는 어트리뷰트에 포지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리 들어있는 거고요. 자, 요 왼쪽에 요 항목들 쭉 보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을 텐데요. 뭐가 있나요? 여기 언저리에 보면은 여기서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PTNum이라는 어트리뷰트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던 PTNum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PTNum 포인트 넘버로 어트리뷰트가 보이진 않지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바로 조 어트리뷰트가 이제 PTNum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쓸 건데,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 전이 아니라 이제 한번 직접 보면요. 자, 요 포지션에다가 어드라는 노드 하나를 달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드. 자, 말 그대로 더하는 노드겠죠. 더하는. 그래서 포지션을 이 어드의 첫 번째 인풋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연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두 번째 인풋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탭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constant라는 노드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constant. 그냥 숫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인풋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um이라는 이 항목을요, 이렇게 포지션에다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 노드의 의미는요, 원래 있던 포지션에다가 어떤 값을 add, 더해서 포지션을 바꿔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constant의 이 값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값을 더하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네. 자, 그쵸? 자, 그런데 이 컨스턴트는요, 0, 1, 2, 3 그냥 숫자인데요. 우리가 넣은 포지션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뭐였죠? 벡터였죠. 그래서 벡터에다 그냥 숫자를 넣으니까 후디니가
이거 타입이 다른데? 그리고 XYZ에다가 전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인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먼저 작업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XZ는 안 건드리고 Y만 움직이면 되겠죠. 위아래로만. 자, 그래서 저 벡터를 그냥 쓸 게 아니라 X, Y, Z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후디니에는 좀 컨버팅을 하는 벡터를 플롯을 벡터로, 벡터를 4개의 벡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컨버트 노드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자, 우리는 요거를 y만 건드릴 거니까 벡터 2 이렇게 보면 벡터를 뭘로 바꿀 수 있는지 쫙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벡터 2 플롯, 벡터를 실수로 바꿉니다.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 포지션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이 포지션을 이제 x, y, z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벡터를 플롯으로요. 자, 그러면 나눠진 플롯을 다시 벡터로 합쳐야 되겠죠. 그래야 연결이 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탭키를 눌러서 플롯 투 벡터 이렇게 바꿔주면 플롯 투 벡터. 그러면 이렇게 플롯을 다시 벡터로 바꾸는 노드가 여기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x는 따로 바꾸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연결해 주고요. z도 바꾸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연결을 해주고 대신에 y는 그대로 안 하고 y에다가 이렇게 얼마를 더해서 y에다 얼마를 더해서 더한 값을 다시 y에다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해주면은 x는 그대로 z도 그대로인데 y만 얼마를 더한 거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를 포지션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 컨스턴트 값을 움직여 보면 y로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은 y로 위아래로 올렸는데 저 y로 그냥 전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위아래로 올렸었죠. 그래서 밝은 데는 많이 올린다던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무슨 노드를 만들어 볼 거냐면요. 텍스처라는 노드를 만들어 볼게요. 텍스처. 자, 그리고 이 텍스처에 보니까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텍스처 맵에다가 지금 만들.pic 이렇게 돼 있죠. 텍스처 맵에다가 클릭해서 소스 이미지에 우리 아까 가져온 이 스타 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처 맵에다가 클릭해서 아까 제가 드렸던 이 star.jpg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CLR 값을 이제 이렇게 컬러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색상이 바뀌긴 바뀌는데 제대로 색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자, 텍스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보통 노말도 있지만 UV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는 그리드만 만들었지 UV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텍스처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UV가 이렇게 첫 번째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직 UV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밖으로 나가서 이 그리드 밑에다가 UV를 만들어준 노드 하나를 달아줄 건데요. UV 텍스처라는 노드예요. UV 텍스처. 자, 텍스처를 어떻게 필 건가요? 그러고요. 보니까 디폴트로 이렇게 Y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Y로 펴져 있을 거고요. UV를 확인할 때는 스페이스 5번 뷰포트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UV로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없었는데 이렇게 Y로 UV를 펴놓은 거예요. UV 텍스처. 자, 그런데 자, UV를 펼 때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어트리뷰트 클래스, 그래서 버텍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야나 대부분의 툴에서 UV나 노말은 버텍스에 들어가 있어요. UV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UV를
완전히 이어서 못 피죠, 보통.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 말은 UV 값이 같은 점이지만 요 값도 들어있고 요 값도 들어있다는 얘기라 버텍스로 보통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이번에 어트리뷰트 밥에 가보면요. 여기에 런오버라는 항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인트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어트리뷰트 밥은 어트리뷰트를 계산하긴 하지만 무슨 어트리뷰트를 계산하고 있냐면 포인트 어트리뷰트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이렇게 붙어있던 그 UV도 버텍스 UV가 아니라 포인트 UV를 사용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역시나 이렇게 시꺼멓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대신에 이 UV를 버텍스가 아니라 포인트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트리뷰트 밥에 이 런오버가 포인트라서 포인트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작업하는 거라 UV도 포인트에 있어야 이렇게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뒤집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V 값을 좀 뒤집어 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싹 뒤집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가져온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은 우리 이 색상을 갖고 얘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겠죠. 네. 아까는 그냥 저 컨스탄트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이제 저 색상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첫 수업 시간엔 저거에 레드 값을 썼었는데 오늘은 요거에 한번 밝기를 써볼게요. 밝기. 그래서 우리가 밝기는 우리가 레고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뭐 HSV 뭐 이렇게 해서 썼었는데 백스 노드 중에 루미넌스라는 노드가 있어요. 루미넌스. 그래서 이 루미넌스라는 노드는 RGB를 가지고요. 밝기를 계산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노드고요. 이게 명도랑은 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냥 밝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 루미넌스를 가지고 요 어드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요 루미넌스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값으로 y만큼 올라올 거고요. 우리 그때 수업도 봤지만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저 값은 되게 미미하니까 좀 곱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값을 좀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곱하기 멀티플라이라는 노드를 달아서 요 루미넌스 값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얼마를 곱해줄 겁니다. 요 컨스탄트 있던 거를 여기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한 15 정도 곱해볼까요? 이렇게 15 정도 곱해보면 이렇게 그림에 따라서 그림의 어트리뷰트 루미넌스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백스 노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밥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노드 구성으로 어트리뷰트를 곱하고 더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걸 말을 하고요. 자, 우리가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노드로 막 작업을 해온 것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노드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크리에이트로 하면 포지션 만들고 또 HSV 익스프레션 써서 또 XYZ를 한 번에도 못해요. 다 X 따로 Y 따로 Z 따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이렇게 노드 기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좀 됐으면은 자, 이제 지금 본 노드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면은 이제 탭키를 눌러보면 여기도 노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중에 방금 본 요 컨버트 여기가 이제 보면 이렇게 컨버트하는 옵션들로 아까 본 것처럼 벡터 투 플롯, 뭐 플롯 투 벡터 뭐 이런 거 말고도요. 다양한 타입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드 이쪽에 매스 쪽에 가보면 여기 보면 뭐 어드, 멀티플라이, 네거티브, 파워, 제곱, 뭐 나누기, 빼기, 루트, 사인, 코사인, 뭐 온갖 노드들이 또 수학 관련된 노드들이 이쪽에 쫙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지금 만들어진 노드를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절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방금 여기에 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면 사실 제일 베스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 요거를 파라미터로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노드 중에 뭐가 있냐면요. 파라미터라는 노드가 있어요. 파라미터. 자,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요 컨스탄트 대신에 요 파라미터로 이렇게 노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놨더니요.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름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름에다가 멀트라고 해주죠. 이름 멀트. 그 다음에 라벨도 이렇게 멀트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라는 노드예요. 자,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나요? 멀트라는 파라미터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값을 바꿔보면 이제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파라미터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멀티노드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워버리면은 컨트롤 X 해볼게요. 다시 붙여넣기 하게. 지워놓고 이렇게 보면은 파라미터도 같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파라미터 노드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완전히 연결돼 있어서 파라미터 노드가 만들어지면 저절로 파라미터가 생성되고 이름 바꾸면 저절로 바뀌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라미터를 만들 일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저렇게 파라미터 노드를 만들 게 아니라 여기다 파라미터 넣을 건데 이러면은 요 인풋 여기다가 마우스로 올려놓고 미들 클릭을 잠깐만요. 예, 올려놓고 이렇게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좀 뜨거든요. 미들 클릭. 요 인풋에다가 여기 보면 프로모트 파라미터라는 첫 번째 항목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꼭지가 하나 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꼭지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얘가 바로 파라미터 노드예요. 파라미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파라미터 노드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데 아까랑은 달라요?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밖으로. 네, 그래서 저 파라미터들은 굳이 이렇게 노드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숨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미들 클릭해서 미들 클릭해서 여기 하이드 인풋 노즈 이렇게 체크해주면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선택할 땐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여기 이름에다 아까처럼 멀트 이번엔 뭐라고 할까? 이름 좀 바꿔서 AMP 이렇게 바꿔버리면 밖에 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라벨 다시 멀트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다시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노드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파라미터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좀 문제 있는 분 있나요? 잘 안 된다. 잠깐만 보고. 뭐가 안 된다. 자, 여기에 값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죠?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있는데요. 자, 이 파라미터 노드는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뭔지 이제 그 중요한 거기도 한데요. 자, 요 어트리바 여기다 이제 파라미터 아까 값을 너무 작게 넣어갖고 안 돼요 뭐 이랬었는데 25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위에다가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노드 하나를 달아주겠습니다.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자, 이렇게 달아놓고요. 이제 여기다가 어트리뷰트를 만들 건데 무슨 어트리뷰트를 만들 거냐면요. 멀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죠. 멀트.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변했나요? 전부 올라갔던 게 사라졌죠. 그리고 이거 움직여도요, 안 변해요, 이제. 그쵸? 네, 안 변해요. 어떻게 된 거지? 자, 요게 이렇게 가보면은 요 파라미터 이름이 멀트로 돼 있죠. 예, 여러분이 요 이름을 다른 걸로 썼으면 요 어트리뷰트 요것도 다른 이름으로 맞춰서 써보면은 값이 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멀트 값을 여기를 올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요. 이 파라미터란 노드는 파라미터를 밖으로 빼는 건 맞는데 같은 이름의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그 어트리뷰트를 우선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파라미터 값을 쓰는 거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파라미터라는 노드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트리뷰트가 없으면 이 파라미터로 조절을 하는 건데 어트리뷰트가 혹시라도 있으면 이제 파라미터는 무시하고 개별 어트리뷰트로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파라미터로 조절할 때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죠. 무슨 뜻이냐면 5배면 5배, 10배면 10배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어트리뷰트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개별 포인트로 다른 값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저게 어떨 때 가장 훌륭하게 활용이 되냐면요. 지금 이럴 때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매터리얼을 배울 때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퓨즈 값 쉐이더에서 2 이렇게 파라미터 입력을 해놓으면은 디퓨즈가 2가 되겠죠. 그런데 어트리뷰트를 똑같은 이름, 디퓨즈라는 이름으로 어트리뷰트를 거기 넣어주면은 그게 바로 적용이 돼서 2가 아니라 개별 다 다른 값들이 들어가게 오버라이드라는 덮어쓰기가 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긴 하지만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교체된다. 이 정도만 이제 일단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었죠? 오늘 수업 시간에 백스는 언어라 그랬었죠. 그리고 그 백스를 노드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밥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노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노드에다가 우클릭을 눌러보면은 여기 옵션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백스 밥 옵션이라는 항목에서 백스 밥 우클릭, 백스 밥 옵션 이 항목에서 뷰 백스 코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코드 창이 하나 뜨거든요. 이게 바로 이 노드의 백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백스 코드 이 노드의 무슨 뜻이야? 방금 여러분이 노드를 짠 거를 코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작업한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 막 엄청 복잡하죠. 여기 컬러 텍스처 여기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아까 달았던 텍스처 노드예요. 텍스처 노드.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컬러 요거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루미넌스 이래서 밥 루미넌스 이렇게 되죠. 요게 루미넌스 노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에라를 멀트를 곱하고 여기 한번 더해서 요거를 이렇게 밥 플로트 벡터, 요 아까 플로트 벡터 노드고요. 이렇게 해서 포지션이랑 CD에 넣어라.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자,
노드를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모든 거를 전부 다 예외 없이 잘 번역하기 위해서 이 코드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냥 더하면 되는 건데도 얘는 노드 연결에 따라서 다양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더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식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실제 백스 코드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게 표시가 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수로 짜기보다는 보통은 밥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다 한 2주 있다가 랭글이라는 걸 배우는데 요거를 밥으로 짠 거에 간단한 코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건 그때 수업 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찌됐건 후디니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코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돌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밥으로 노드를 짜면 후디니가 그거를 알아서 백스 코드로 바꾸고요. 그 백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바꾼 다음에 실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읽는 언어들이 빠른 언어들이거든요. 좀 저급 언어라 그러고요. C++ 같이. 이제 백스는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하지만 우리가 쓰기 쉽게 노드 기반으로 제공을 해준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백스를 가지고요. 이제 예제 파일 하나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말로 따지면 블렌드 쉐입이라는 기능이 있죠. 몰핑이라 그러면 될까요? 이렇게 얼굴이 바뀐다던가. 이거를 이제 백수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마야, 전 이제 마야 잘 모르니까 있을지 모르겠는데, 후디니에서 몰핑을 한다 그럴 때 좋은 점은요. 각각의 포인트들의 타이밍을 다 다르게 해줄 수 있어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머리는 빨리 변하고 뭐 아래는 늦게 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좀 작업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고요. 자, 안에 들어가서 자, 박스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사이즈는 가로는 20, 세로랑 높이랑 두께는 55 정도 해서 이런 박스를 만들고요. 위로 5칸 정도 올려서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를 스캐터를 할 건데요. 자, 그냥 스캐터를 하면 이렇게 표면에 스캐터링이 되겠죠. 면에. 그래서 이렇게 박스 면에 될 텐데, 이렇게 공간에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볼륨으로 연기로 한번 바꿔줄 건데요. 아이소 옵셋이라는 노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이소 옵셋. 그러면 이게 이렇게 뿌옇게 연기로 바꾸고요. 볼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4개월 차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소 옵셋의 디비전 값을 한 60 정도 이렇게 올려서 좀 이렇게 박스 모양이 되게 이렇게 좀 해상도라 그러거든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캐터 노드를 달아서 점을 1000개 정도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가 아니라 공간에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피 투 포인트 노드를 달아주고요. 카피 투 포인트. 스피어를 카피하려고 그래요. 스피어. 그래서 이렇게 스피어를 카피를 해주고요. 지금은 좀 사이즈가 많이 크죠. 그리고 여기다가 널 하나를 달아서 아웃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우선은 이거를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별이라고 생각을 하죠. 공간에 별이 이렇게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피 스케일을 좀 랜덤하게 조절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무슨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노드라던가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의 랜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바꿔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작업들을 다 밥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어트리뷰트 밥 하나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뭘 할 거냐면요. P스케일을 만들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우리 포지션 어떻게 했었죠?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죠. 자, 이제 p스케일도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노드 있나요? 이름이? 아웃에? 이름이 없죠. 그러면 저 답은 5개밖에 못 하나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저거는 기본 5개고 없는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뭘로 만들 것이냐인데 똑같이 파라미터 노드를 이용을 해요. 자, 파라미터 노드를 이렇게 이용을 해주고요. 자, 그런데 이 파라미터 노드를 봤더니 이렇게 꽂는 데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거라.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익스포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익스포트. 여기에 보니까 never 익스포트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를 오레이즈로 이렇게 딱 바꿔주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름에다가 pscale이라고 적어줄게요. pscale. 그리고 엔터 해보니까 스피어 없어졌죠. 그쵸? 밖에 나가서 미들 클릭 눌러보면 뭐가 생겼어요? pscal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생겼죠. 원래는 없었는데. 자, 요 익스포트 기능이 바로 뭐냐면 어트리뷰트를 익스포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얘가 never로 돼 있으면 안 한다 이런 뜻이니까 어트리뷰트가 뭐 만들어질 일이 없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익스포트로 바꿔주면 always 이렇게 해서 항상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인풋도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값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바로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까지는 이제 오케이. 파라미터란 노드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크게 2개예요. 어트리뷰트를 가져오기도 하고 밖으로 빼기도 하고요. 그런데 둘 다 뭐가 돼요? 파라미터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요. 파라미터가 없어도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트리뷰트를 CD를 갖고 와서 p스케일로 이럴 때 파라미터 굳이 필요 안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파라미터 없이 그냥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그냥 어트리뷰트를 써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파라미터 만들어 놓고 안 쓰면 그만인데 굳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노드가 파라미터 지워버릴게요. bind라는 노드예요. bind. 이렇게 보면은 bind와 bind export라고 2개의 노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bind는 가져오는 거, bind export는 어트리뷰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파라미터는 안 만들어요, 이 경우에. 그런데 이제 bind export 이렇게 해보면은 그리고 여기 노드 이름 한번 보세요. 이름 뭐예요? 이름 bind죠, 그냥. 2개 같은 노드고요. 다만 익스포트로 만들면은 여기가 never가 아니라 input is connected. 여기다 연결하면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이런 모드로 만들어지는 같은 노드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p스케일 값에다가 랜덤 값을 주려고 해요, 랜덤 값. 자, 그러면 랜덤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랜덤 노드를 만들어 보면 랜덤이란 노드가 만들어지고요. 자, 랜덤 노드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시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드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시드는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ptnum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넣어보면 자, ptnum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시그니처라는 항목에 보면은 뭘로 바뀌었어요? 인풋이 인티저 정수 원기 아웃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저절로 맞춰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트 하나를 받아서 그거에 따른 랜덤 값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해도 되지만 이거 잠깐 끊어주고요. 우리가 랜덤 함수 지난번에 지렁이 만들 때 기억나시겠지만 뭐 한다 그랬었죠? 시드 값을 항상 같은 걸 넣으면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적당히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ptnum을 그냥 넣을 게 아니라 그냥 뭘 좀 더해서 넣거나 곱해서 넣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이제 더해 줄 건데 노드를 또 더하고 컨스턴트 달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자, 어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드가 있고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밑에 어드 컨스턴트. 그래서 그냥 뭘 더합니다. 이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얼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ptnum 이렇게 연결해주면 ptnum에다 이렇게 더한 거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그냥 랜덤 값을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자, 랜덤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로 나오니까 네, 0에서 1 사이로 나오니까 이 p스케일 값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익스프레션에서는 못 썼었죠. p01 해서 이렇게 썼었죠. 자, 여기는 p01이라는 노드는 없지만 핀 레인지라는 노드가 있어요. 핀 레인지. 그래서 이 노드가 바로 우리 p01처럼 들어오는 값을 어떻게 바꿔줍니다. 핏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값은 항상 0에서 1이니까 이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0에서 1을 랜덤 사이즈 한 0.05에서 0.1까지 정도로 한번 바꿔보죠. 자, 그리고 요거를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bind export 열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어트리뷰트 이름은 pscale입니다. pscale.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랜덤 사이즈가 적용된 스피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자, ptnum의 어드 컨스턴트 노드로 적당한 숫자 하나를 더했고요. 그 더한 거를 랜덤 노드에 넣어서 랜덤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핏에다 넣어서 변경을 해주고 레인지를 그거를 바인드 익스포트 노드에 달아서 pscale이라는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스케일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얘를 깜빡깜빡하게 만들 거예요. 깜빡깜빡 별처럼. 자, 깜빡깜빡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나요? 주기가 필요하겠죠. 꺼졌다 켜졌다. 주기 함수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사인 코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노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사인이라는 노드도 있고 코사인이라는 노드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노드는요.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게 바로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네.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는 삼각함수라는 노드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각도, 프리퀀시, 옵셋 이렇게 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함수 쓸 때 주기를 조절하려면 그 식 안에다가 곱하기 4배, 곱하기 5배, 또 옵셋 하려면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걸 그냥 파라미터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자, 그러면 레디언, RAD, 레디언의 약자고요. 라디안, 각도라 그랬었죠. 각에다가 뭘 넣어주면 될까요? 각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시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야 시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겠네요. 그러면 키를 넣어줘야 되나요? 근데 키를 넣긴 좀 이상한데 보니까 여기에 타임이 있네요. 이렇게 항목 중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후디니에서 쓸 수 있는 기본 어트리뷰트, 내장 어트리뷰트 같은 개념이에요. 포지션, V, 포스, 에이지, 라이프, 아이디, CD, UV, N 이렇게 직접 어트리뷰트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ptnum 어트리뷰트로 안 생기죠. 그지만 쓸 수는 있어요. 어트리뷰트처럼. 프림넘, 프리미티브 넘버, 버텍스 넘버, 포인트 넘버의 토탈 개수, 프리미티브 넘버의 전체 개수, 버텍스의 전체 개수,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오늘 배울 건데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1, 2, 3, 4 인풋 1, 2, 3, 4를 말을 해요. 자, 이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내장 어트리뷰트 없지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타임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식을 쓸 때 골뱅이 타임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환경 변수식으로도 $T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트리뷰트에서. 자, 타임을 레디언에다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얘를 그러면 요 전체 p스케일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일 때는 없어질 거고요. 1일 때는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멀티플라이 이렇게 하나 달아서 요 핀레인지에다가 이 사인 함수를 이렇게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해 보면 이제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색깔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러네요. 그쵸? 네. 왜 그러냐면은 사인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스케일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노말이 뒤집혀서 이래. 자,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건 아니고요. 플러스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못 가게 막아주면 되겠죠. 자, 방법은 두 개예요. 먼저 했듯이 절대값을 달아서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데 그거보다 좋은 건요. 자, 별이라고 치면은 켜졌다, 꺼졌다 바로 켜질까요? 그거보다는 켜졌다, 이렇게 꺼졌다, 좀 잠잠하다가 다시 켜지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위로 올릴 게 아니라 마이너스 내려가면 그냥 꺼지게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다 0 이렇게 따주면 될 것 같고요. 리미트 이렇게 제한을 걸어둘 수도 있고요. 또 두 개예요. 쓸 수 있는 노드는 리미트란 노드도 있고 클램프란 노드도 있는데 그냥 의미가 조금 달라서 노드가 두 개가 있지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둘 다 위아래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클램프는 이렇게 잘라냅니다. 뭐 이런 의미, 리미트는 좀 제한 뭐 이런 뜻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클램프 이렇게 노드를 달아서 민맥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겠죠. 맥스는 어차피 사인이 1이니까 놔두면 될 거고요. 민은 0으로 제한을 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이렇게 사이에 끼워 넣어주면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커졌다, 꺼졌다. 0이 됐다가 다시 켜지기 전에 끝나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클램프 노드를 하나 달아서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리얼타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줬고요. 자,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배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을 다 다르게 해줄 건데 어떻게 다르게 해줄 거냐면 주기를 다 다르게 해줄 거예요. 어떤 애는 빨리 깜빡거리고요. 어떤 애는 천천히 깜빡거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트리고널 매트릭의 요 프리퀀시로 이제 조절을 해줄 건데요. 자, 제일 느리게 깜빡거리는 애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느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느려도 될 것 같아서 제일 느린 애들은 한 0.25까지 느리게 해보죠. 그러면 서서히 아주 느리게 꺼졌다 켜지지 않겠네요. 이 정도 느리면. 그 다음에 빠른 애들은 한 여기서 한 2배 정도까지 빠르게 이렇게 해주도록 2배 정도 하면 쇽, 쇽, 쇽. 이 정도 속도를 제일 빠른 애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느리고 빠른 건 결국 랜덤 값을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들어놨던 요 p스케일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요 랜덤 값 어드 컨스턴트의 랜덤 노드 요거 하나를 복사해서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어드 컨스턴트의 요 더한 값만 바꿔주면 요 바꿔주면 요게 시드 값이 되겠죠. 좀 다른 값으로 바꿔지겠죠. 요걸 바꿔주면요. 자, 그럼 다른 랜덤 값이 나왔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 아까랑 똑같이 핀 레인지 노드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0에서 1을 0에서 1이 아니라 아까 제일 느렸던 애
0.25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빠른 애 2 정도. 이렇게 바꿔주면 0.25에서 2 정도 랜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프리퀀시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어떤 애들은 천천히, 어떤 애들은 빠르게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랜덤 값이 적용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지금 이제 랜덤 프리퀀시까지 적용이 됐는데요. 첫 프레임에 가보면은 얘들이 다 켜 있어요. 그쵸? 왜냐면 타임 0이니까 시간은 시작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0은 랜덤이고 뭐가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다 다르게 해주려면 뭘 바꿔주면 되냐면 옵셋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옵셋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도 식을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다행히도 이 노드는 이렇게 옵셋 값을 여기서 지원을 해요. 따로. 이렇게 얼마 옵셋 할 거야? 여기 넣어주면 되니까 저 옵셋에다가 그냥 적당히 랜덤 값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어차피 사인 코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이리저리 밀어갖고 이렇게 막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시드를 바꿔서 랜덤 하나를 다시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시드 값은 또 적당히 바꿔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fit01이나 fitrange 노드를 넣어서 자, 물론 0에서 1을 0에서 1로 그냥 넣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다양한 값을 안전하게 그냥 좀 주기 위해서 그냥 충분히 크게 한 0에서 1000 정도 그냥 랜덤하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리저리 옵셋이 되겠죠. 얘를 옵셋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시작 프레임도 전부 다 다른 사이즈를 하고 있고요. 원래 여기 없을 땐 다 똑같이 시작을 했었지만 다 달라졌고 플레이해보면 이제 어떤 애들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스피어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시고요. 9시 한 5분 정도 쉬었다 시작. 네, 9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가 있었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뭘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시험은 어떻게 될까? 사실은 뻥치뻥 돌려니기가 가장 옵션이 이게 가져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걸로 있었잖아요. 컬러는 그 컬러를 어떻게 안 배울 거 없지. 자, 들어오셨나요? 자, 보자. 저기 들어오셨나? 아직 안 들어오셨죠? 이 사람 있어요? 없구나. 원래 있죠, 저기. 저희 병현이 있죠? 신입으로 들어오면 뭐라고요? 보통 그때 회사에 들어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있다고 가정하면은 간단한 대부리 혹은 눈, 비도 조금 어렵고요. 눈,
아니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스러기 조금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피도 조금 어렵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그때그때 들어온 일들 중에 좀 가벼운 문제 이런 게 더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런 작업 말고 행정 행정 업무. 네.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는 절대로 안 시켜요. 네. 행정 업무 가급적 그냥 윗사람이 하고 말지 안 그래도 막 일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행정 업무 시키지는 않죠. 네. 보통 팀장들이 떠안죠. 근데 만약에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후딘이랑 영화에서 쓰는 후딘이랑 네. 서로 그냥 프로그램 같은 걸좀 다르게 나타내요. 아니요. 프로그램은 다르게 다루지는 않아요. 이제 마야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특히 맥스 이런 거는 플러그인들이 거의 플러그인 베이스로 돌아가잖아요. 후디니는 비교적 자체 툴로 돌아가요. 그리고 방금 오늘 백스 배운 것처럼 플러그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랭글로 짜는 게 거의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OTL이라고 불리는 어셋들을 만들어서 쓰죠. 그래서 이제 어셋들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뭐 좋은 어셋 만들어준 게 있으면 뭐 구입해서 쓰거나 뭐 가져와서 쓰거나 혹은 회사에서 갖고 있죠 그런 어셋들. 근데 그런 어셋들을 플러그인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후디니에서 작업된 어떤 기본 어셋 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후디니를 써도 후디니는 FX로 쓰는 거라 사실상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3D 같은 경우에는 3D라고 하지만은 네. 하트가 좀 나오잖아요. 네. VFX나 후디니 쪽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후디니 쪽에서는 네. VFX. 후디니. 후디니 자체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마야나 맥스 같이 전체 통합 툴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델링부터 사실 FX 심지어는 합성 툴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통합 툴 같은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툴의 성격 때문에 사실상 지브러시 같이 이렇게 캐릭터, 크리처 뭐 이런 종류의 모델링하고는 적합하지 않고요. 대신에 오히려 게임이나 아니면 환경 쪽에 이런 프로시저럴 모델링, 자동으로 막 500개 생산 이런 걸로는 굉장히 적합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조금씩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합성 툴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뭐 VFX 쪽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합성은 다 누구고요. 다른 툴들은 옵션이 없어요. 요즘에. 후디니에도 이제 합성 툴이 있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그냥 뭐 있는 걸 굳이 뺄 필요는 없으니까 들어있는 느낌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벨럼이라는 CFX 좋은 툴이 들어와서 이제 한 2년 전인가 들어와서 CFX 쪽이 지금 후디니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클로스 헤어 이런 쪽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게 100% 옮겨오려면은 결국은 애니메이션을 후디니로 해야 정말 진정으로 의미가 생기는데 애니메이터들이 후디니로 옮겨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앞으로도 거의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현재는 후디니가 리포트가 많이 없다 좋지 않고 이상. 그게 애니메이터들한테 되게 크리티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굳이 후디니로 옮기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터들은 결국 키 잡는 거잖아요. 키를 정교하고 예쁘고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잡는 거다. 그러니까 기술 직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디니를 쓴다고 해도 이점이 없어요, 별로. 네.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아요. 굳이 새로운 툴을, 그것도 쉽지도 않은 툴을 배울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애니메이터를 구하기가 힘들고요. 리거들은 굉장히 일로 옮겨오고 싶어 하는데 리거들이 옮겨봤자 애니메이터가 무슨 의미가 없으니까 리거들은 이제 되게 옮겨오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많이 옮기지는 못하고 있고요. 라이팅은 이제 USB 기반으로 솔라리스라는 LOP가 들어오면서 저희 회사 라이팅은 후디니로 지금 반 이상 후디니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라이팅 팀장님이 매우 후디니를 좋아하시고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항상 후디니로 하고 싶어요. 외주나 이런 데들이 다 마이너리티에 있어서 이에 따라서 그렇게 못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뭐 그때 메인로드 누가 올렸죠? 승민님이었나요? 메인로드형 그 어트랙션 네, 맞죠? 네, 거기 회사가 이제 러시아 회사인데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사실. 네, 정말 유명한 회사고 뭘로 유명하냐면은 싸고 퀄리티 높기로 정말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트랙션이 나오면서 세계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거기가 단가가 저희 회사의 4분의 1. 러시아 물가가. 근데 이제 그러면 헐리우드랑 10분의 1을 퀄리티는 거의 차이 없는 정도로 어트랙션 릴 발표하고 한 3년치 일을 다 받았죠. 네, 그 정도로 뜨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왜 얘기하냐면 거기 회사가 이제 리깅 애니메이션 다 후디니를 했어요. 그래서 FX까지 다 라이팅 전부 다 후디니 이렇게 돼 있고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그 모에텍스였나? 좀 ILM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일부 넘어가는 어떤 중국에서 지금 제일 큰 회사가 있는데 그쪽도 일부 라이팅 후디니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라이팅하기 후디니가 되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애니메이션이 제일 관건이고 VFX도 결국은 그 중심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사실 마야를 어느 회사든지 마야를 많이 쓰는 회사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답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깜빡거리는 이 별들을요. 움직일 거예요. 모핑을 할 거라서. 자, 옆에다 뭘 해줄 거냐면은 밖에 나와서 이제 요 옆에다가요. 폰트 노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좀 같이 보죠. 자, 폰트가 지금 글씨가 저쪽 어딘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일단은 모팩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사이즈를 한 5배 정도 키워놓고 위로 좀 올려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도 똑같이 스캐터를 10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원래 찍었던 이 점을 이 모팩 글씨로 옮길 거예요. 위치를요. 자, 둘 다 점은 1000개니까 개수는 딱 맞겠죠. 그러니까 0번 포인트를 0번 포인트로, 1번을 1번으로, 2번을 2번으로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자, 옮기려면 원래 위치가 필요하고요. 나중 위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요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밥을 하나 새로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밥. 새로 달아주고요. 요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죠. 요렇게. 그래서 원래 위치를 이렇게 첫 번째 인풋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글씨 인풋을 두 번째 인풋으로 넣어줄게요. 자, 밥에서 작업하는 그 모든 어트리뷰트는요, 항상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써 있는 무슨 플러그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첫 번째 어트리뷰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어트리뷰트를 가져오려면 따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요. 두 번째 거를. 자,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여기 OP input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첫 번째는 또 있나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인풋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하게 위에서 오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들어온 걸 다시 내보내고 그냥 전체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인풋을 쓸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예, 무관합니다. 그냥 만들어져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 자, 첫 번째 포지션과 두 번째 포지션을 섞어줄 거예요. 첫 번째 포지션은 요거예요. 그냥 P. 요 P예요. 자, 두 번째 포지션은 이제 여기서 가져올 수가 없는데요. 자, 노드 중에 어떤 노드를 달아줄 거냐면 임포트 포인터 어트리뷰트라는 노드를 가져올 거예요. 임포트 포인터 어트리뷰트. 네. 자, 임포트 포인트 어트리뷰트라는 노드를 가져올 거고요. 자, 이 노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파일이라고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파라미터 값을 보면은 이렇게 dfgo.bgo 이렇게 파일 경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캐시 파일의 캐시를 포인터 어트리뷰트를 가져오는 노드예요. 캐시로 구워진 bgo.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항상 캐시를 구워서 써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만들고 있는 노드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이 파일에다가 어느 경로에 있는 걸 갖고 올지를 연결해주면 그걸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인풋을 여기다 연결해주면은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지오메트리의 포인터 어트리뷰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인풋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트리뷰트는 뭡니까? 벡터 3고요. 인풋은 파일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어트리뷰트는 포지션을 갖고 올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포지션을 갖고 오긴 하는데 몇 번째 포인트의 포지션을 갖고 올까요? 0번, 1번, 2번? 뭘 갖고 와야 되죠? 그게 바로 여기 ptnum이에요. 여기다 0을 넣으면 0번을 가져오고 1을 넣으면 1번을 가져오고 2를 넣으면 2번을 가져오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0번 포인트는 0번 거랑 1번 포인트는 1번 거랑 2번 포인트는 2번 거랑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그냥 ptnum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ptnum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똑같이 돼 있을 때는 그냥 연결 안 해도 그냥 그걸 써요. 우리 아까 왜 텍스처 노드에 위에 UV 있었는데 그 UV 연결 안 했었죠. 그래도 그냥 됐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맞을 때는 굳이 연결을 안 해도 보통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면은 해당 포인트 넘버의 포지션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온 거를 한번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P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제 어때요? 원래 있던 이 포지션이 이렇게 두 번째 포지션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얘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풋의 P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은요. 첫 번째 P랑 두 번째 P를 섞으면 되겠죠. 섞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섞어주는 노드는 믹스라는 노드가 있어요. 믹스. 그래서 이 믹스라는 노드는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인풋, 그리고 이 바이어스라는 주 어트리뷰트가 얼마나 섞을 건지, 이쪽으로 많이 섞을 건지, 저쪽으로 많이 섞을 건지, 요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여기 포지션, 원래 포지션, 두 번째에다가 요 임포트 포인트로 가져온 포지션, 그리고 이 결과물을 이렇게 포지션으로 빼주면은 이 바이어스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원래 위치였다가 1이 되면 다시 이렇게 글씨로 완전히 바뀌는 이렇게 섞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섞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섞을 거냐면요. 한 번에 저렇게 섞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에 따라서 섞어줄 건데요. 물론 키를 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1프레임부터 60프레임이 될 때까지 서서히 섞일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프레임이 1프레임부터 60프레임이 될 때까지 이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바뀌면 되겠죠.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1프레임일 때는 0, 60프레임일 때는 1 이렇게 바뀌면 그게 곧 키가 되는 거겠죠. 0에서 1까지. 그래서 키를 안 잡고요. 뭘 쓸 거냐면 핀 레인지를 쓸 거예요. 자, 어떻게 써줄 거냐면 핀 레인지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핀 레인지 이렇게 달아서 프레임이 여기 있죠. 프레임. 요 프레임. 요 프레임이 이렇게 핀 레인지로 들어가서 프레임이 1프레임부터 60프레임이 될 때까지 1프레임에서 60프레임이 될 때까지 0에서 1로 바뀌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 0에서 1을 어디다 연결할 거냐면 바이어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프레임일 땐 0이었다가 점점 60프레임이 될 때까지 이렇게 1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제 키를 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마치 키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에서 60.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했냐? 그러면은 자, 1에서 60프레임까지 0에서 1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얘를 1부터가 아니라 10프레임부터 70프레임까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에서 70까지로 하려. 네? 그렇죠. 핀 레인지를 바꿔주면 되고요. 자, 핀 레인지를 바꿔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함수 배울 때 x축으로 옵셋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x에다가 빼기 얼마를 해주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죠. 여기서 x는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기 1에서 60 요 프레임에다가 subtract 빼기예요. 빼기. subtract 빼기. 그래서 프레임에서 subtract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미들 클릭 눌러서 프로모트 파라미터로 이렇게 뺄 수도 있지만 여기 컨스턴트도 있죠. 밑에. 세 번째. 컨스턴트 노드 하나를 달아서 한번 10프레임을 10만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큼 뺐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1프레임에서 0이었는데 10을 빼니까 몇 프레임에서 0이 되는 거죠? 11프레임이 돼야 11 빼기 10은 1프레임. 그래서 0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프레임 동안은 변화가 없다가 11프레임부터 그렇게 변해서 결국은 60프레임이 아니라 70프레임이 돼야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프레임을 빼니까 10프레임만큼 옮겨진 거죠. 50프레임 옮기려면 몇 빼면 될까요? 50 빼면 되겠죠. 50프레임 옮길 거면 여기서 50을 빼면 이제 1프레임은 가만히 있다가 51프레임이 돼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110프레임까지 돼야 멈추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뺀다는 게 곧 옵셋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놨어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는 1에서 60프레임까지 이렇게 변하게 했는데 어떤 포인트는 1에서 60으로 가고 어떤 포인트는 10에서 70으로 가고 어떤 애는 3에서 80으로 가고 또 어떤 애는 60프레임에서 120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옵셋 되는 값을 포인트 넘버마다 다르게 주려고 해요. 다르게.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 0포인트부터 현재 몇 프레임까지 몇 가지 있냐면은 그 1000개를 찍었었죠. 그러니까 999번까지 있어요. 현재 포인트 넘버가 0에서 999. 그래서 똑같이 핀 레인지 하나를 써서 여기 PT 요 포인트 넘버가 PT 포인트 넘버가
자, 0에서 1이 아니라 0번부터 999번일 때 포인트 넘버가 0에서 999일 때 옵셋을 해줄 건데 얼마에서 얼마까지 해줄 거냐면은 100프레임 정도 해줄까요? 0프레임에서 100프레임 정도. 그러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0번 포인트는 원래 위치에서 0에서 60이지만 999번째 포인트는 100프레임 옵셋이니까 101에서 160프레임까지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핀 레인지 해준 거를 50 대신에 얘를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뭐야? 이러는데 순서대로 봐야 되니까. 프레임을 0에서 60까지 이렇게 핀 레인지를 해서 이렇게 옵셋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를 빼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걸 포인트 넘버에 따라서 0에서 100까지 옵셋을 준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0번 포인트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점점 움직이는 애들이 늘어나서 결국은 서서히 차례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 와우. 자, 포지션에서 여기가 포지션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얼추 많이 정리났어요. 조금 정리가 되는데요. 자, 포지션이 이렇게 옮겨온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얘가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죠. 부딪히고 막.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요로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은 요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뭘 안 썼냐면은 랜덤을 안 쓴 거예요. 아까 원래 같이 정말 랜덤하게 하고 싶으면 포인트 넘버를 핀 레인지로 할 게 아니라 랜덤 함수를 하나 써서 0에서 1을 0에서 100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PT 넘버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0번 포인트부터 999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변하게. 그래서 양쪽 포인트를 전부 정렬을 해줄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위로 올라가서 요 들어오는 여기다가 양쪽에다 똑같이 솔트라는 노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솔트. 여기다도 달아주고요. 여기다도 달아주고요. 이렇게. 자, 이 솔트 노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정렬해주는 노드고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뭐 X축으로도 있고, 뭐 랜덤도 있고, 뒤집기도 하고, 리버스, 뭐 쉬프트 되게 많고요. 포인트도 할 수 있고, 프리미티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둘 다 by X, X축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 다 by X가 됐고요.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X축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점들이 각각의 위치로 이렇게 차례대로 블렌딩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바꿔봤어요. 자, 이제 이 바뀐 걸 가지고 다시 스피어로 바꿔서 카피 투 포인트를 이렇게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스피어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이제 뭘 좀 더 해보고 싶냐면은 붙어놓고도 깜빡거리는 게 일단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일단 좀 글씨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막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서 글씨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깜빡거리다가 붙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고 정지했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 상태에도 피스케일이 있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너무 크니까 여기도 밥으로 만들어줘도 되니 어트리뷰트 밥을 오늘 밥 배운 기념으로 여기도 이렇게 달아서
이번에는 얘는 랜덤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파라미터 노드 달아서요. 파라미터. 그래서 익스포트에 always 항상 어트리뷰트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름은 pscale. 자, 이렇게 pscale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서 얼추 적당한 사이즈를 잡아보도록 하죠. 한 0.25 정도 이렇게 해줄까요? 그러면 얼추 글씨같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은 pscale은 뭐 믹스하고 이러질 않았어요. 자, 이제 위에도 pscale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포지션을 이렇게 변경했듯이 pscale도 원래 값에서 나중 값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포지션 옮기듯이. 자, 밤 노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놓은 노드가 있는데요. 자, 이걸 다시 점검해 보면은 요 믹스 노드에서 첫 번째 포지션을 두 번째 포지션으로 요 바이아스만큼 이렇게 움직여 준 거예요. 바이어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저 포지션 두 개가 아니라 pscale을 이번에 똑같이 옮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pscale을 가져와 보죠. 자, 요 pscale이요. 첫 번째 인풋의 pscale. 가져오려고 봤더니 pscale이 항목에 없어요. 자, 없으면 못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죠. 없는 거 가져오는 게 뭐라 그랬었냐면 bind라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bind. 그래서 bind 노드를 만들어서 이름을 여기다가 pscale이라고 적어주면 이제 첫 번째 pscale은 가지고 온 거예요. 두 번째 pscale은 bind로 가져올 수가 없겠죠. 뭘로 가져오냐면요. import point attribute. 아까 포지션 가져온 것처럼. 그래서 요거 똑같이 여기 있었죠? 네, 여기도 import point attribute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시그니처 벡터 3가 아니라 pscale은 플롯이고요. 플롯. 그 다음에 파일은 역시나 이렇게 두 번째 인풋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인풋. 보기 좋게 좀 이렇게 옮겨줄까요? 이렇게 두 번째 인풋. 바인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이름은 pscale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제 두 번째 인풋에 pscale도 가져왔고요. 원래 pscale 가져왔으니까 이거 두 개를 믹스 이렇게 해서 믹스해서 첫 번째 pscale을 두 번째 pscale로 이렇게 교체합니다. 이 바이아스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아까 포지션을 바꿨던 거랑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포지션이 바뀔 때 pscale도 같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포지션에 넣었던 이 바이어스를 그대로 이렇게 이쪽 믹스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지션이 바뀔 때 pscale도 같이 바뀔 거고요. 자, 저렇게 바뀐 값을 pscale로 이제 다시 익스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bind export 이렇게 해주고요. 이름은 아까랑 똑같이 pscale 바꿔주고 연결 이렇게 해주면 이제 pscale과 두 번째 인풋에 가져온 pscale을 포지션 옮겼던 바이어스에 맞춰서 똑같이 바꿔서 pscale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원래는 깜빡깜빡거렸던 이 점들이 합쳐지면서 사이즈가 두 번째 인풋 사이즈로 바뀌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scale도 옮겨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보죠. 컬러도 한번 좀 옮겨볼게요. 자, 지금은 둘 다 컬러가 없어서 그냥 흰색인데 첫 번째 우리 별 깜빡깜빡 하는 거는 그냥 흰색으로 놔둘게요. 그래서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컬러가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컬러
이렇게 해서 화이트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풋 여기다가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좀 색상을 넣어주려 그래요. 예쁘게. 그래서 여기다는 우리 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밥에다가 안에 들어가서요. 아까는 피스케일 하나 만들었었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색상을 입히려고 그러는데요. 자, 요 글씨의 요 위치에 따라서 색상을 입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포지션 여기에 요 X축 값 요거에 따라서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to 플롯 벡터를 플롯으로 바꿔주세요. 벡터 to 플롯 이렇게 연결해줘서 여기에 X를 가지고 쓰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램프에다 넣어서 색상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램프에 넣기 위해서 핀레인지 노드를 하나 이렇게 달아서 핀레인지. 자, 얼추 보니까 여기가 한 마이너스 10, 여기가 플러스 10이니까 글씨 크기 보니까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9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5, 6, 7, 8, 9 얼추. 그래서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9까지를 0에서 1까지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핀레인지로 바꿔주고요. 자, 이제 이거를 램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컬러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램프 보니까 램프 파라미터라는 노드가 있네요. 램프 파라미터. 그냥 램프 말고요. 램프 파라미터.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여기 인풋에다 이제 요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컬러 램프가 있네요. 자, 여기 컬러 타입에 보니까 RGB, 여기 위에 보면 RGB 램프도 있고 이렇게 스플라인 램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H 램프에서 이렇게 고르듯이 여기도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색깔을 할 거니까 컬러 램프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CD에다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한번 바꿔보면은 컬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색상 안 바뀌죠. 자, 이 노드 이름 뭐였죠? 램프 파라미터였죠. 우리 파라미터 노드 달면 파라미터가 밖에 생겼죠. 램프 파라미터 마찬가지로 달아주면 여기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이렇게 램프 파라미터가 생기는 노드예요. 저절로 생겨있죠. 만들어진 게.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바꿔줘야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강, 여기는 보라색 할까요? 그리고 중간에다 좀 색을 예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라고 읽고요. 예쁘게라고 하고 그냥 사실상 제 맘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러면 이제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로 컬러가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뭘 해주면 될까요? 컬러도 포지션이나 P스케일처럼 두 개를 섞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밥에 들어가서요. 자, 첫 번째 인풋의 CD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굳이 바인드 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인풋의 CD를 믹스 노드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 CD는 아까랑 똑같이 인풋 포인터 트리뷰트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 포인터 트리뷰트 자, 벡터 3 맞고요. 자, 이 파일은 두 번째 인풋에 똑같이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두 번째 인풋.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이름은 P가 아니라 CD.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uccess 여기다 가끔 연결 실수를 하는 사람 있는데요. 이거 아니고요. 저 success는 혹시라도 어트리뷰트가 없으면 마이너스 1. 아, 0인가요? 예, 다른 값이 나오고 성공하면 1.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일이 없지는 않은데 이제 실제로 데이터는 요 result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 input 이렇게.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아까 우리 포지션에도 썼고 P스케일에도 썼던 바로 요 계산된 값을 그대로 바이어스 연결해 주고요. 요 계산된 요 값을 아웃풋에 있죠, CD. 이렇게 CD에다 연결을 해주면
이제 움직이면서 색상만 위치랑 피스케일이랑 컬러까지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카피트 포인트에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플레이해 보면은 쓱 깜빡깜빡 하던 애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글씨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작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오늘 백스 뭔지 그리고 밥 네트워크, 밥에 관해서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먼저 해본 건 이제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기초와 파라미터 바인드 그리고 뭐 안에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도 좀 해봤고요. 이렇게 계산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몰핑 효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과제는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를 갖고 막 어트리뷰트를 만들고 변경하고 했었죠. 사실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배우질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밥으로 좀 다시 짜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우리 고우의 그림 갖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루빅스 큐브 뭐 이런데 어트리뷰트 이렇게 뭐였죠? 핀 테이블 할 때도 이렇게 뭐 막 HSB 막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것들을 좀 밥으로 간단하게 좀 짜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하나 오늘 과제로 따로 드릴 거는 자, 어디 볼까요? 요런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팩스. 네, 이런 거를 한번 뿅 해보시면 뭐, 나름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거를 그냥 작업하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막 끝까지 가면은 파라미터에 원하는 글씨를 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정도까지 뭐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는. 그렇게 못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작업해 보시면 이거 어려워요. 좀.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존에 해놨던 것들을 좀 밥으로 다시 짜보시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게 많죠. 자, 일단 녹화 종료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